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8회차 3교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메이커봇 제품인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출력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 리플리케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한 것 같은데 좀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우리 큐라와 뭐 유사한 프로그램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말도 많이 다르고 파라미터가 이제 단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접하는 사람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린터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설정을 해가지고 리플리케이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리플리케이터 설치를 해야겠죠. 리플리케이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메이커봇닷컴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주소를 잘못 줬네요. 자, 메이커에 알이 빠졌어요. 메이커봇닷컴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되고요. 소프트웨어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안 있고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서포트에 가시면요. 네, 메이커봇 홈페이지에서 서포트에 가시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자, 메이커봇은 그 싱기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죠.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뭐 다운로드 메이커봇 프린트 4.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 10이랑 7이랑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맥 버전도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큐라랑 다르게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메이커봇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 퓨전처럼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인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게 낫고요. 구글 가지고 만들면 인증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계정 등록을 해서 쓰시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등록했던가요? 네, 이거 보죠. 네, 이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좌측 아래에 로그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로그아웃이나 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어, 처음 그 리플리케이터를 쓰시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메이커봇도 프린터가 기종이 많겠죠. 그래서 메이커봇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머신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머신 세팅은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셀렉트 프린터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셨으면 아마 여기가 조금 다른 말로 나올 것 같은데 애드어 프린터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누르시고 자, 애드어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거는 그 IP를 등록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건데 3D 프린터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별로 많진 않죠. 그래서 애드어 언커넥티드 프린터 그래서 우리 큐라 4점대나 5점대처럼 네트워크가 되지 않은 상태의 프린터로 쓰겠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우리나라 기능사 시험장에 있는 3D 프린터가 거의 대부분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입니다. 외관이 리플리케이터 2랑 상당히 헷갈리는데 리플리케이터 2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프린터이기 때문에 최근의 프린터들은 거의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시험장 장비 정보 한번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 밖에도 좀 갖고 있기도 한데 몇 대 없어요. 리플리케이터 Z18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 프린터라
저거 갖고 시험 보라고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맞춤형으로 나온 제품들은 그냥 그 회사의 제품 모델을 입력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등록이. 그래서 버튼 눌러가지고 내려놓고요. 나중에는 요 꺽쇠 모양이 된 버튼을 눌러가지고 등록된 프린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는 이제 베드가 240에 190이라서 큐비콘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큐비콘 설정을 좀 해봤는데 네,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하려면은 네, 역시 모델링을 하나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일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둬서 4번, 네, 4번으로 해볼까요? 네, 4번으로 하면은 상당히 애먹을 것 같은데 1번은 뭐 누가 해도 쉬울 거고요. 이번에는 몇 번으로 해볼까요? 5번 해볼까요? 5번도 출력하는데 시간이 네,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리플리케이터가 네, 5번 불렀어요. 리플리케이터가 어, 큐비콘에 비해서 속도가 더 느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큐비콘은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리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파라미터는 단순한데 할 게 많다고 그랬던 이유가 시간이 남으면은 별로 할 게 없는데 기본 설정을 쓰는 거죠. 근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빡빡해서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일단 불러왔고 지금 모델링이 5번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원래는 5번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5번이 원래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저는 위쪽으로 돼 있는 걸로 착각했는데요. 위쪽으로 돼 있어도 출력이 안 되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좋아요. 돌려가지고 뽑으면 지금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야죠. 이렇게 뽑으면은 요 꼬다리 부분에 이제 또 서포트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돌리는 게 좋겠네요. 자, 모델링을 클릭을 합니다. 모델링을 클릭을 하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위치 잡아주는 버튼이 있고 어레인지라고 센터로 바꾼다든지 그런 버튼들이 있는데 네, 안 쓰셔도 돼요. 별로 그렇게 센터로 꼭 맞출 필요는 없고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위상을 잡아야 되니까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회전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X가 이쪽이죠, 보통? 네, Y축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네, 왼쪽으로 돌아가겠네요. 네? 센터로 좀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맨 아래 있는 게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시험 볼 때는 쓸 일이 없죠. 스케일을 바꿨다가는 큰일 나죠. 출력률이 2mm 이상 도면하고 차이가 나면 실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은 쓸 일이 없고요. 자, 그 위에 있는 게 중요한 버튼이에요. 프린트 세팅이라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보죠. 네. 저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아니겠죠? 네, 제가 설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리셋 세팅 투 디폴트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근데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커스텀 세팅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밸런시드, 드래프트, 자, 미니멈 필일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세 가지의 기본 설정이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사 시험 볼 때 기본 설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메이커봇에. 그래서
반드시 뭔가 커스텀 세팅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 모델은. 일단은 드래프트가 좀 이렇게 또 거친 설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속도에 대한 설정이고, 밸런시드가 이제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데, 밸런시드가 이제 보통의 설정이 되는 거죠. 참고로 드래프트를 하나 불러가지고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처음 써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돌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드래프트 설정이라는 거는 가장 빠른 속도로 출력할 때 그 설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드래프트를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안 해도 되네요. 그냥 불러진 상태가 되네요. 자, 드래프트를 누르고 여기에 스피드가 어디 있냐면 네, 퀵 세팅에도 있을 것 같고 없네. 네, 없군요. 자, 좀 스피드 한번 찾아보죠. 네, 프린터에 트래블 스피드 하나 보이고 메이커봇은 스피드가 모여 있지가 않아요. 파라미터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한데 어쩔 수 없죠. 네, 쉘에 가보겠습니다. 쉘에 가보시면 아웃라인, 그러니까 아우터 쉘이 해당하는 아우터 쉘, 이너 쉘에 해당하는 쉘의 출력 속도가 90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도 감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대신 이 드래프트는 보통 좀 크기가 클 때 가능한 속도예요. 우리가 기능사 출력물은 작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윈도우 드래그가 안 되네. 자, 그래서 요 속도만 한번 보고 네, 밸런시드를 이걸로 돌아갑니다. 요 설정은 못 쓰겠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보통에 해당하는 설정은 이제 40 정도로 돼 있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 커스텀 프린트 모드라고 있죠. 네,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거대로 써가지고는 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해보면. 요거대로 해볼까요? 네, 밸런시드라고 돈을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한번 보려면 요걸 누르면 돼요. 위에 보시면 그 요 첫 번째 지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모델링을 보는 거고 그 밑에가 슬라이싱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끄고 네,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면 네, 한번 보죠.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시간이 1시간 12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기본 설정을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어,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뭐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없나요? 서포트가 없죠, 서포트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서포트인데 서포트가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니고 자, 서포트를 활성화해 보죠. 다시 요 모드로 가셔서 맨 아래 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다른 파라미터를 많이 불러왔는데 옛날에 서포트 플러스 브릿징에 가시면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서포트 타입의 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브레이크어웨이 서포트로 바꿔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세요. 이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어때요? 시간이 1시간 33분. 자, 일단은 시간이 이제 오버되게 됐습니다. 그쵸?
시간이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자, 이게 지금 선만 보이는데, 음, 좀 굵게 보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는, 어, 지금 시험지 보면은 제출을 할 때 1시간 20분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설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턴 투 모델 뷰 이거 눌러가지고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우리 설정을 고쳐봐야겠죠? 그래서 커스텀 세팅에 다시 가셔서 여기서 자, 일단은 기본 값은 요걸 쓰는데 이제 고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New Custom Print Mode라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쓰세요. 한글은 좀 그렇고 기능사에다가 쓸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로 제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전 2번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어, 내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설정을 이름을 하나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커스텀 설정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셔서 값을 바꿔 놓으면 저장이 이제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그 설정 값을 고치면 껐다 키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 프린트 모드에다가 내 설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능사 출력할 때 설정은 평소에 출력하는 설정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노트북이라면 만들어서 갖고 가셔도 됩니다. 저장해서 갖고 가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어, 자,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돈을 누르고 여러분들 아마 저처럼 그 파라미터가 다 보이는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세팅을 눌러가지고 중요한 설정들은 좀 불러내 줘야 됩니다. 일단은 서포트 플러스 브리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셔서 하이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지금 보여져 있는 상태고 쇼우라고 되어 있으면은 안 보여져 있고 감춰져 있는 상태를 해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쇼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안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들은 보이는 상태로 바꿔놔야 되는데요. 자, 서포트 언더 브릿지 쇼로 해서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포트 앵글도 쇼로 보이게 해주고요. 이건 아마 처음부터 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 서포트 제네레이션 아웃셋 네, 이것도 보이게 하고 서포트 덴서티 네, 이것도 보이게 하고 네, 다 보이게 하시면 돼요. 다 보이게 서포트에 있는 건. 왜냐하면 서포트가 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메이크업 프로그램은 서포트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상당히 좀 그래요. 불편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고칠 게 많아서 좀 살렸고요. 자, 베이스 레이어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주로 모자란 게 뭐냐면 뭘까요? 이거 감춰져 있네. 베이스 레이어. 네, 보이게 해놓을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레프트를 쓸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사실 5번이 1시간 반이 넘게 나온다는 거는 이 5번이 1시간 반이 나온다는 거는 다른 거, 뭐 9번 같은 거는 시간이 한참 모자랄 거라는 거예요. 이 프린터에서는. 그래서 지금 커스텀 세팅에서 꺼내놔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드랑 관련된 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다 보이게 쇼로 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보이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프트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레프트의 면적을 얼마나 넓게 할 거냐, 이것도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플로우하고 루프는 이제 천정을 몇 밀리미터로 이렇게 덮을 거냐 이런 뜻인데, 보통은 0.8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퀵 세팅에 잠깐 보시면 레이어 하이트가 0.2니까 천정이 0.64면은 안 되는데, 그렇죠? 요거 조금 있다가 여기서도 아마 고쳐야 될 거예요. 0.8이어야 4겹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0.8로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오버 최신 버전이 이렇게 딜레이가 걸려요.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쓰는데 제가 불편한데, 오늘 업데이트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OS랑 충돌이 있는지 좀 불편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쓰는데. 네, 그래서 천정 두께는 0.8이 4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겹으로 해주고, 그 바닥은 플로어가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0.6이면은 3겹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3겹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바닥은 터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보이게는 할게요. 혹시 시간 남으면 다시 0.8로 바꾸게. 그리고 쉘에 가시면 스피드가 있는데 쉘 두께는 2겹이겠죠? 제가 그 드래프트를 복사해 왔나 보네요. 이 테스트 2가. 이 값들이. 그쵸? 원래 40이어야 되는데. 드래프트가 90이었으니까요. 밸런시드는 40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밸런시드를 가지고 복사해서 커스텀 세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빨리 할까요? 네. 밸런시드를 돈을 누르면 밸런시드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New Custom Print 모드 3번을 하나 또 만들게요. 3번을 만들어서 다시 보죠. 아까 천정 0.8, 플로어 0.8, 네, 맞죠? 그러니까 드래프트로 해서 0.6이었어요. 드래프트에 있는 설정을 갖다 쓰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인필도 보시면 인필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낮은 값을 써야 되고요. 인필 패턴이 다이아몬드 필에 패스트로 돼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인필의 모양을 다른 거를 썼다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메이커북 같은 경우. 그래서 다이아몬드 필에 패스트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 아무튼 쉘의 스피드를 속도로 바꿔주시고요. 네, 속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익스트루더는 뭐 바꿀 거 없고, 온도는 뭐 바꿀 거 없죠. 트래벨 스피드 150 빠른 거 같은데 고칠 수가 없어요. 천천히 바꿀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자, 그래서 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파라미터가 이렇게 쭉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게 서포트의 덴서티 20%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10%까지 떨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 정도로 쭉 떨궈 주시고요. 지금 또 고칠 만한 게 서포트 앵글이 아까는 우리가 좀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72도까지도 쓰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봐야 돼요. 서포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돌렸는데 안 돌아가죠. 이 딜레이가 걸리고 있어요. 10%까지 떨궈줬고요. 그리고 네, 지금 속도랑 관련된 게 있는데 퍼스트 레이어 스피드는 이제 좀 느려야 되죠. 레프트는 원래 느리고 이 정도에서 한번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보면서 계속 고쳐 나갈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네, 레이어가 항상 센터에 오더라고요. 네, 맨 위로 올려주셔야 서포트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어, 바닥 확인 한번 하시고 네, 레프트 깔리고 올라가는데 서포트 안 생겼죠? 네, 다시 서포트를 서포트가 여기 있죠. 서포트 타입을 브레이커웨이 서포트로 바꿔주시고 다시 봐야죠. 네, 5번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출력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32분이에요. 그래서 1시간 20분 안으로 시간을 줄여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서포트가 이상한데 지금 많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서포트가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리플리케이터로 시험 보는 시험장은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서포트의 각도를 한 70, 한 5도? 네, 사실 딱히 요런데 브릿지 구간만 잘 잡아주면 돼서 많이 잡아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73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요. 네, 참고로 이 윈도우를 이 아이콘을 누르면 끌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켜 있으면 시간이 안 보입니다. 이걸 꺼야 다른 윈도우가 또 보여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네, 1시간 32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계속 줄여가야 되겠죠. 시간을. 자,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가서 네, 서포트에 보면은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서포트 언더 브릿지라는 거는 이 브릿지 되는 구간에 서포트가 아까 안 생겼잖아요. 브릿지 되는 구간에 서포트를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까는 여기에 서포트가 없었잖아요. 브릿지 되는 구간에 서포트가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또 줄어들었네. 네, 희한하네. 자, 아무튼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요게 그 브릿지 되는 구간에는 서포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출력을 해보면 그쵸?
자, 이게 선분만 보이니까 제가 같이 보시기도 불편해서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볼게요. 음. 아, 이게 어디 있더라? 아, 네, 찾았어요. 참고로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솔리드 형태로 보이다가 지금 보시면은 선분만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디 있었냐면 디스플레이 세팅에 가시면 그래픽 퀄리티를 네, 미디움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느려져 가지고 로우로 떨궈 놨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다시 네, 설정을 해가지고 네, 바꿔야죠. 자, 스피드가 40이었는데 50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경로로 만들겠죠. 네,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 여기 보시면 1시간 28분으로 줄었어요. 좀 희망이 생겼죠. 아까까지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최대 속도를 90까지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최를 출력하는 속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50으로 올렸고요. 자, 메이커봇은 서포트 출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아까 큐비코는 그 간격 조절로 옆에를 없애버렸죠. 네, 옆에를 없앴잖아요. 수평 방향에 대한 옵션은. 근데 지금 저희가 커스텀에서 서포트 플러스 브리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파라미터를 다 열었어요. 근데 간격,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간격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건 아니죠. 서포트 투 모델 서페이싱이라는 거는 이 몸통에서 얼마나 떨궈 놓느냐 이런 뜻이고 서포트 제네레이션 아웃셋이라는 거는 얼마나 옵셋한 위치에다 만들 거냐라는 건데 이 값은 줄여야 되고요. 그냥 이런 걸 없애보려면 0으로 줄여보고 띄우는 간격은 1 정도로 띄워볼 수 있어요. 1이 없군요. 최대 0.5네요. 0.5에서 안 올라가죠. 지금 눌러보면 안 먹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서포트를 출력하는 불필요한 서포트를 출력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1시간 20분 안에 우리가 출력 설정을 마치려면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보다는 줄었는데 1시간 20분으로 줄였네요. 힘들죠? 그래서 그 메이커봇이 설정할 거는 별로 없는데 고칠 게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고칠 게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반드시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에 우리 그 후원 번호에 서포트 붙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잡아먹을 건데 메이커봇의 설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는 최대가 0.5니까 더 이제 안 되고 서포트 제네레이션 아웃셋을 마이너스로 잡아가지고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가 안 먹죠? 네, 마이너스 0.5 해볼게요. 아까 큐비코는 됐잖아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줄여 나가려면은 서포트의 앵글을 뭐 한 28도나 특별히 지금 이 모델링은 잡히는 서포트가 꼭 필요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만 잘 서면 되기 때문에 서포터 각도를 굉장히 평소보다는 크게 잡아서 서포트를 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간 맞춰내기가 지금 조금 줄었죠. 시간 맞춰내는데 상당히 애먹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메이커봇이 지금 파라미터가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험 보시면은 네,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네. 저는 예전에 메이커봇의 리플리케이터로 시험 보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서포트 잡을 때 주의하실 거를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칠 게 되게 많죠. 브레이커웨이 서포트를 해야 되고 서포트 언더 브릿지를 해야 이런 형태는 여기에 서포트가 생겨요. 브릿지 되는 위치에 서포트가 안 생겨요. 요거를 체크를 저기 해제해 버리면 일부러 이제 해제하기도 하죠. 여기가 가까우면. 자, 그리고 지금 고친 게 서포트 앵글도 고쳤어요. 시간 맞추느라고. 자, 그리고 또 고쳤던 게 쉘의 스피드를 50으로 약간 높였어요. 40으로 돼 있던 거를. 자, 그리고 또 고쳐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프린트에 레프트의 스피드를 12 정도로 올려도 무방합니다. 숫자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더 줄이는 걸 연구해야 되는 게 5번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출력 시간을 가지는데 다른 모델링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하는 거를 많이 안 줄었죠. 여긴 준 거예요. 이것도 몇 초 줄어가지고. 자, 그리고 더 줄여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레프트의 면적을 또 줄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에 보시면은 레프트가 있고 레프트에 레프트 베이스 레이어 아웃셋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3mm로 또 줄여볼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숫자 치고 엔터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 눌러가지고는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이것도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줄였고 플로우에 있는 두께, 그러니까 바닥 두께도 0.6까지는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다시 설정 돌려볼게요. 자, 시간이 네 1mm 줄여가지고 레프트가 넓었기 때문에 4mm 옵셋에서 3mm로 줄여서 1시간 14분까지 줄였습니다. 꽤 많이 줄였죠, 이제. 이렇게 해야 합격이 되죠. 자, 이건 그런데 어, 다른 파라미터도 조금 더 볼게요. 레프트에서 속도를 약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옵셋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까지 봤고요. 네, 플로우, 그러니까 바닥의 두께도 나중에 0.6까지도 줄여볼 수 있고, 인필 패턴을 내부 채움의 패턴을요. 자, 내부 채움의 패턴을 보시면
지금 네, 패스트 설정을 했죠. 요 X자 그리는 거.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네, 가장 빠른 설정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필 요거 말고 딴 걸로 고칠 건 없어요. 딴 걸로 바꿔보시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인필 패턴이.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촉박하다면, 지금 여기 없는데, 네, 다시 가서, 인필에 있는, 밀도를 갖고 와야겠죠. 요거. 인필 덴서티를 쇼로 바꿔가지고, 지금 10%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낮춰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더 낮춘 거죠. 네,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줄여가지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제가 예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한번 배치를 해서 시간 한번 테스트 삼아서 보죠. 9번 같은 거. 9번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근데 메이커봇은 서포트가 출력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는 또 서포트가 적단 말이에요. 9번이. 그래서 생각 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안 열렸습니까? 네, 좀 딜레이가 걸리죠. 이거 지우고 두 개 불러줬어요. 네, 딱 봐도 레프트도 크고 왠지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잠깐 이 프리징이 됐습니다. 지금 멈춰 있어요. 네, 그래서 속도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일의 프리퍼런스에 가셔가지고 어, 네, 그래픽 그 수준을 로우로 떨궈 놓으셔도 되긴 돼요. 그럼 좀 덜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픽 카드 충돌이나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버전이. 네, 조금 기다려 보죠.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출력하기도 하는데, 꺾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펴서 출력하는 게 가장 시간이 좀 적게 걸립니다. 자, 회전을, 이거는 어느 쪽으로 회전하나요? S축으로 회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포트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시간 좀 줄였잖아요. 그 설정 그대로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보죠.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리는군요.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회차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우리가 봐왔던 슬라이싱 프로그램보다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1시간 17분이네요. 괜찮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때 이런 거고 만약에 세팅을 그냥 원래 있던 디폴트 세팅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리셋을 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줄였잖아요. 리셋을 해 가지고 시간을 본다면 아마 1시간 20분 안에 출력할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기능사 모델링을 쭉 한번 보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만한 것들이 있죠. 1번은 문제 없을 거고 쭉 가다 보면 4번이 생각보다 서포트가 많아서 5번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케이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프린터는 안 그런데 리플리케이터가 서포트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5번보다 약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번 같은 거는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뭐 금방 7번, 8번 다 작기 때문에 금방 되고 9번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고 11번이 크기가 큽니다. 생각보다 뒤로 가면서 커져요. 12번 그리고 쭉 넘어가면 요거 15번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요거 18번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자, 요 20번이 서포트가 어느 방향이든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것들 위주로 어떻게 해요? 리플리케이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간만 확인해 보고 리플리케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드웨어 직접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서 내용을 시험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